제가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잠깐 암사에 들어가서 요 표를 다시 봤는데 숫자가 딱 이 숫자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ARM1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코텍스가 그만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ARM9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죠. 지금도 ARM9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CPU입니다. ARM7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코텍스가 아마 ARM7 시장과 AVR 시장을 같이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코텍스 M3고요. 이게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칩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ARM7과 아키텍처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ARM7 TDMI라는 게 있습니다. ARM7 TDMI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칩이죠. 그러니까 이 T가 썸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드렸죠. 썸을 제어하는, 그리고 D가 디버그 모드를 지원하는, M은 곱셈기가 추가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인서킷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갔고,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ARM7의 TDMI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칩은 TDMI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ARM7 TDMI 이후에 나오는 모든 칩은 TDMI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TDMI는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돼요. 성능상으로 지금 코텍스 M3 정도의 성능을 ARM7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줍니다. ARM7보다 오히려 더 좋다. 근데 가격은 훨씬 싸다라는 걸 사실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ARM7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RM7의 이제 아키텍처나 이런 거 하고 코텍스 M3와를 비교했을 때 사실 저 같아도 ARM7은 안 쓰고 이제 코텍스 M3를 쓰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칩입니다. 아키텍처가 이제 폰노이만과 하버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폰노이만과 하버드 아시나요? 아니? 네? 하버드 하버드는 또 대학이죠. 그러니까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가 흘러오는 어떤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전에 하버드 구조였어요. 최초에. 그러니까 그 하버드 구조는 뭐냐면, 이제 명령을 가져오는 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다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그렇게 따로 처리했는데,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같이 이렇게 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폰노이만 아키텍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성능이 더 고성능을 요하고 뭔가 더 고단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이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시를 우리가 보통 두잖아요. 그래서 캐시를 두고 그 캐시에서 하나의 캐시에서 읽어오고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이제 폰노이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버드 스타일은 캐시가 아예 우리가 이제 I 캐시, D 캐시 이런 걸로 부릅니다. I는 인스트럭션 캐시고 D는 데이터 캐시예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썸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파이프라인도 세 단계인데, 세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치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브랜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단순한 내용이 하드웨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부분이 사실은 코텍스 M3에 오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암7에서 우리 인터럽트가 이제 FIQ, IRQ 이런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암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 이전 암 아키텍처를 잘 모르시면, 지금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잘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 점을 그 전에 거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 걸 잘 모르면 이제 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뭐 하여간 인터럽트가 사실은 암7에서는 인터럽트가 2개밖에 없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인터럽이 2개밖에 없어요. 2가지 종류가. 사실은 좀 근데 우리가 이제 칩을 사용해서 쓰다 보면 인터럽트가 2개가 아니에요. 그 CPU, 암7 CPU를 가져다가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쭉 보고 그러면 인터럽트가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암코어에서 받아들이는 인터럽은 2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무슨 뭐 어버트 모드니 뭐든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인터럽트는 딱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CPU에서는 왜 이렇게 인터럽트가 많으냐? 이 2개의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그냥 많은 인터럽트를 사용자가 쓸 수 있게 CPU 상에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지원하는 인터럽이 아니고 그냥 그 코어를 가져다가 CPU를 만든 그 회사에서 인터럽트 관련된 처리 부분 하드웨어 블록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을 가지고 그 칩에 이제 외부에서 핀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인터럽트들을 그 인터럽트 처리하는 블록이 코어와 연동해서 요 딱 2개의 인터럽만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텍스 M3에서는 인터럽의 개수가 25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인터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개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터럽트 레이턴시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레이턴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터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인터럽이 발생해서 인터럽이 처리되는 루틴 자체는 좋다 이거죠.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럽 루틴 안에서 인터럽 핸들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그럼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 자체를 줄이는 거는 이제 어나더 이슈예요. 다른 내용이고, 문제는 뭐냐면 인터럽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터럽을 빠져나오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내가 수행을 하다가 인터럽이 걸려서 다른 데를 가서 인터럽 핸들러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 처리하는 시간 빼고 그냥 단순히 갔다 돌아오는 시간만 따졌을 때 엄청난 세이브가 있는 거예요. 이게 24에서 42클럭이 12클럭으로 줄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인터럽 레이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훌륭한 거는 인터럽 레이턴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인터럽이 동시에 여러 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 코텍스 M3는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쭉 나올 건데요. 그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뭐 4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CPU에서 인터럽의 중요성은 사실 더 뭐 2번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터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인터럽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슬립 모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코어 상에서도 이제 지원되게 들어가 있고요. MPU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MPU 같은 거는 약간 옵셔널한 부분입니다. 코어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STM32 F103 칩에는 MPU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M3 코어를 가지고 나오는 칩들이 대부분 MPU 기능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스톤 디밉스를 측정해 봤을 때 암, 썸, 다 모두에 비해서 클럭당 밉스 자체가 1.25 밉스가 나옵니다.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파워 컨섬션도 좋아요. 물론 이제